원희룡이 집값에 대해 앞뒤 다른 말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웃기지도 않습니다. 해당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주택 정책과 관련해 주택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것이라 격자체는 국가가 어쩔 수 있는 부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을 한 것이 참 웃긴 게 원희룡은 2021년 6월경 부동산 폭등, 시장 실패 아닌 정부 실패라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2022년 윤석열이 정권을 잡자마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꾼 것입니다. 폭등하는 금리와 죽어가는 서민 경제, 이로 인해 연쇄적으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원희룡은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는 듯한 말을 남겼습니다.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이어서 최소한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엔 집값 방어를 위해 힘을 써보겠다는 이야기죠. 윤석열 정부 출범일 1호 정책은 다주택자 감세였습니다. 2023년 정부 예산안은 실제로 다주택자와 부자 대상으로 감세를 하는 모습을 보였죠. 반면에 투자가 아닌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했음에도 급격히 상승한 금리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을 보호할 그 어떠한 장치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서민은 외면하고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왜 이리도 다주택자들을 보호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3명 중 1명은 다주택자라는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공개된 게 이 정도이니 실제로는 더 많은 것으로 유추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빚을 갚지 못한 서민들은 헐값에 집을 내놓고 현금 부자들은 헐값에 집을 더 사들여 부익부 빈익빈의 사태가 심해질 것이며 소수의 다주택자들로 인해 집값의 변동은 줄어들 것입니다. 무주택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힘들 것이며 있는 자들은 더 큰 부를 축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부동산 문제가 순전히 집을 구매하기 어려워지는 것에서 끝마칠까요? 현재 대한민국 출산율은 전 세계 꼴찌이며 인구 절벽이 심화되어 인구 소멸 단계입니다. 출산율의 큰 저하 중 하나가 집값입니다. 그런데 집을 구하고 싶은 서민들은 무시하고 다주택자들을 위해서 규제를 풀어주면 향후 출산율은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노동 가능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불보듯 뻔하죠. 대한민국은 현재 매우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2023년 큰 경제 위기가 올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을지 정말 걱정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